우선, 어, 저는 여기 GK 좀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페어링을 준비하는데 되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이게 힘들지 했더니, 좀 그 문제가 페어링이 뭔지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걸 왜 봐야 되고,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전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짚히는 점이 있어서, 그거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페어링이 어떻게 무엇이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쓰면 어떤 데서 쓰이는지 이거를 한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식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1번 이제 페어링이란 그래서 제가 지식이 깊지 않다 보니까 하다가 분명히 틀린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좀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어링이란 제가 이해한 페어링은 특정한 수학적 특징이 있는 수학적 함수이고요. 그래서 페어링 자체는 수학에서 쓰이는 넓은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이 GK에서 다루는 거는 일리프틱 커브에 적용되는 페어링만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구현으로는 웨일 페어링, 테이트 페어링 등이 이제 타원 곡선 위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실제 구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식처럼 어떤 합의 연산으로 표현되는 거를 이렇게 서로의 곱으로 쪼갤 수 있는 거를 뭐 수학적으로는 바이리니얼 맵이라고 하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페어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페어링의 예시는 이거는 비탈릭 글에 있던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페어링 함수를 2의 xy 승이라고 가정을 이렇게 하나를 두면은 위에서 언급한 이제 식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의 4 플러스 5가 이제 음 그쵸. 이에 이렇게 각각이 쪼개지면서 밑에처럼 계산하면은 쉽게 이제 이 27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각각을 x, y 자체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역연산이 가능해서 우리가 어떤 암호 시스템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 페어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암호 시스템에서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이제 다른 그 페어링 필요하고 그것들이 이제 이번에 우리 발표에서 만나게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과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까지 힘들어서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어, DH 프로블럼이라고 DP 헬만 프로블럼이 있는데 여기 3번의 내용을 좀 그냥 구체적인 우리가 이 발표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이제 뒤에 가서 소개하면서 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DH, DPL만 프라블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떤 이제 이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암호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DPL만 프로블럼은 그 문제의 좀 성질에 따라서 컴퓨테이셔널 DPL만 프로블럼, 그리고 디시저널 DPL만 프로블럼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디시저널 DPL만 프로블럼은 이제 그 어떤 검증자가 제시한 답안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컴퓨테이셔널 디페일먼트 프로블럼은 그 답안 자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서 DDH가 일반적으로 CDH보다 쉽습니다. 근데 그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은 DDH는 검증은 되게 쉽게 하면서 이거를 그 암호 시스템 자체를 해킹하는 거, 그러니까 그 값을 비밀키를 알아내는 거는 되게 어렵게 그렇게 문제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하는 방법이 이제 한국선의 P와 R을 적절하게 설계하면은 이렇게 적당한 난이도의 어떤 암호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데 이 페어링이 쓰이는 곳은 이 DDH 문제를 쉽게 풀 때, 네, 그때 페어링 함수를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페어링이란 어떤 함수고 지원하고 GT에서 뽑은 두 점을 가지고 GT의 형태로 어떤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뒤에 가서 이제 DDH 문제를 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페어링이 이렇게 쓰이고요. 그래서 DH 프로블럼이 뭔지 살펴봅시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개키, 비밀키 암호화 방식을 아, 비밀키 문제를 푸는 거고요. 앨리스가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어떤 정수 집합에서 뽑아낸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퍼블릭 키를 만들게 되고요.
이건 여기 아직 이제 타원곡선 EC는 쓰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키를 만들고 그리고 밥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퍼블릭 키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스가 그거를 밥에게 전송하고 밥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만들어낸 그 대문자 B를 전달을 하죠. 그랬을 때 앨리스는 밥에게 가져온 B를 가지고 거기에 A승을 통해서 GBA를 만듭니다. 밥도 마찬가지 GAB를 만들면 이것이 이제 이 앨리스와 밥만이 서로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쉐어드한 키가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암호화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이 A, B를 그 해커가 A, B를 탈취를 하더라도 G의 A승, G의 B승만 알고 있기 때문에 G의 A승, G의 B승만 가지고는 G의 A, B승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이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런 암호 시스템이 설계된 건데 그 전제는 네,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이고 그거는 어, 이걸 여기 P가 매우 크다면은 이거는 풀 수 없는 문제고요. 이거는 우리가 살펴본 그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프로블럼 그러니까 이산 그 뭐라고 하죠? 네, 이산로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DH 프로블럼이 무엇인지 살펴본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5번은 이제 이거를 타원 곡선 버전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GA, GAB 대신에 이제 타원 곡선 그 제너레이터 점을 A번 곱한 거, B번 곱한 걸 가지고 그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A, B, G를 계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동일한 문제로 이제 치환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P를 아주 큰 수로 잡으면은 네, 일반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ECDH까지 이제 타원곡선에서 DPL만 프로블럼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앞서 말한 CDH와 DDH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DPL만 프로블럼은 CDH와 DDH로 나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이제 해커와 검증자 관점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검증자는 이제 앨리스와 밥이 전달한 이 AG와 BG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ABG를 어 주어졌을 때 이게 올바르게 어, AG와 BG를 가지고 캐롤이 ABG를 계산해낼 수 있는가? 이거가 DDH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어링을 통해서 쉽게 된다고 해커는 이제 어, 그 실제로는 이제 A, B 각각을 그러니까 AG와 BG를 받았을 때 A, B 각각을 어떻게 뜯어내서 그거를 해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가 CDH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미디엄의 글에 의하면은 그 어떤 악성 유저인 이브가 앨리스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CG를 캐롤에게 전해줬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브가 앨리스의 A진만 가지고 어떤 나쁜 유효한 C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DDH는 풀기 쉽고 CDH는 풀기 어려운 적당한 타원 곡선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DDH에서 앨리스는 프라이빗 키 X를 가지고 퍼블릭 키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숨기려는 메시지도 타원 곡선 점을 이용해서 해싱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인은 비밀 키 곱하기 이 해싱한 메시지 XHG가 됩니다. 그래서 밥은 이제 검증자는 이 XG면은 퍼블릭 키와 메시지 그리고 사인을 가지고 이게 사인이 XH인지 체크하면은 그게 이제 이게 앨리스로부터 온 올바른 어떤 메시지이다.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라서 답이 이거를 체크하는 과정이 디시저널 디펠만 프로블럼입니다. 핵, 그, 그 이제 CDH 해킹 같은 경우는 이브가 이제 잘못된 메시지, 그 해킹하려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어떤 그죠? 이제 다시 한번 그 XG는 이제 앨리스의 퍼블릭 키니까 그거와 그 잘못된 해싱된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서명을 만들었을 때 이게 이
이거를 밥에게 전송했을 때 그거를 밥을 속일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게 CDH의 문제가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한 적당히 어려운 타원 곡선이 뭔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적당히 어려운 거는 결정적으로는 이제 난이도는 P와 그리고 타원 곡선의 그 필드죠. 그리고 그 모드 R, 네, 좀 헷갈리네요. 모드 R이 타원 곡선 그 해의 개수인 거죠. 그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늘 널리 쓰이는 SECP256K1은 타운석 오더가 프라임이라고 해요. 근데 프라임이 아니라 이게 이거를 프라임이 아닌 값을 쓰면은 그 약수에 해당하는 서브그룹도 그 부분해가 된다고 제가 이 부분 조금 헷갈리네요. 부분해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가 R과 P를 가지고 어떤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그 난이도를 임베딩 디그리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임베딩 디그리는 어, 어, P와 K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K를 가지는 타원 곡선을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GKS 팀에서 이렇게 설계를 잘 해서 BN과 BLS 커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적당히 어려운 타원 곡선을 설계해서 DDH와 DDH는 쉽게, CDH는 어렵게 이렇게 조절된 타원 곡선을 쓴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9번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시는 앞서선 G가 하나를 가지고 했었어요. 공격기와 성이 동일한 타국수는 포인트인데 그리고 이것을 시메트릭 페어링이라고 한다. 근데 대부분의 상용화된 곳에서는 이것을 공격키와 서명을 뽑는 것을 서로 다른 차원의 타원 곡선에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G1, G2라는 타원 곡선을 뽑고 그거를 어시메트릭 페어링이라고 한다. 그럼 문제가 앨리스가 이제 G1에서 공격키를 뽑고 그래서 X가 프라이빗 키가 되고요. 프라이빗 키에다가 어떤 P를 해서 그 제너레이터 P를 해서 XP를 만들고 메시지는 G2의 Q에다가 어떤 H를 해가지고 H를 곱해서 메시지를 만들고 서명이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밥은 S가 XHQ가 맞는지를 검증하면 이제 이 서명이 올바르다고 되는 건데 근데 밥의 입장에서 이제 XH 를 각각 알 수가 없으니까 Q는 알 수 있겠지만 XH를 각각을 알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페어링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페어링을 하게 됐을 때 안에 들어있는 XP, HQ, PS는 각각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진 값들입니다. 그래서 XP는 공개키고 HQ도 그 서명된 해싱된 메시지니까 그리고 P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서명도 이제 모두가 알 수 있는 정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게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검증이 된다면 밥은 이게 올바른지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것만 이 위에 S는 XHQ를 가지고는 각각의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검증을 못 하는데 이제 검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거와 이거가 이제 페어링의 성질이 이렇게 XPHQ가 됐을 때 이 X와 X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P와 XHQ가 되기 때문에 이거가 같은지 검증이 되면은 결국 XHQ와 S가 같은지 검증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풀면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것과 같아집니다. 페어링의 의미는 이제 못 푸는 문제를 풀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이 값을 다 알더라도 x, h는 각각은 그러니까 시크릿 키는 각각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시크릿 키를 숨기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네네네. 그래서 H는 공개되는 값이에요. 아니요, h도
숨겨진 값이요. 숨기는 값이요. 네. 그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닌 거네요. 메시지 해시 네, 메시지를 해싱한 겁니다. 그 뭐지? 그 제너레이트 큐에다가 곱해서 근데 그럼 메시지 해시를 알아야지 공부할 수 있는 건 메시지 해시는 여기서 주지 않을까? 그게 H가 HQ가 HQ가 메시지 해시. 메시지 해시를 그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나온 값이 HQ죠.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9번이 이제 핵심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페어링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못 푸는 문제를 좀 페어링을 이용해서 다른 차원의 문제로 바꾸면은 풀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예시인데요. BLS 시그니처라고 이더리움 2.0의 전자설명 알고리즘으로 지정되어 있는 스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ECDSA 그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자세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베리피케이션 과정인데, 베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이렇게 페어링을 써서 해시와 퍼블릭 키, 사인, 그 시그니처 그리고 q 값을 가지고 앞에서 비교한 것과 같이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LS 시그니처는 ECDSA와 비교해서 어, 뭐 파라미터가 많고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해요. 한두 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고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BLS 시그니처가 느린 이유는 이 페어링 현상 때문에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어링 함수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어, 책을 봤는데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그 함수를 푸는 적용하는 게 현재로서는 상당히 느리다고 합니다. 그럼 BLS 시그니처가 뭐가 좋냐 하면은 그러니까 BLS 시그니처 이건 페어링을 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좋냐 했을 때 이렇게 시그니처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기법을 쓰면은 이제 장점들이 보이는데 시그니처 어그리게이션이란 다수의 서명자가 각자의 개인 키로 메시지를 서명했을 때 서명자들의 키를 합쳐서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개인 키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서명하고 검증자가 n개의 서명 합쳐서 서명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게 검증이라는 것이 이제 이 서명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페어링을 통해서 문제를 변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 만약에 이 모든 서명이 맞는지를 검증하려면은 이 서명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모두 엔드 조건으로 묶이면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i는 1부터 n까지 해서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일단은 그냥 그 페어링의 특징을 이용하기 전에 이거를 이 식이 1부터 n까지 쭉 이제 세로로 내려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검증하는 게 페어링 검증할 때 페어링 함수를 몇 번을 실행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일단은 이거식 하나하나니까 이게 n개 있으니까 총 n개에서 기존에는 as is에서는 이 n번의 페어링 연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페어링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이제 우항은 보지 말고 좌항만 봤을 때 좌항을 봤을 때 P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사인 SK가 제가 좀 헷갈렸네요. 시크릿인데 SN이 합쳐져야 되거든요, 지금. 시그니처.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에그시그 지금 보시면 그게 더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그게 만약에 는으로 조금 풀면은 그러니까 바이리니어와 안에서 더하기인 인자들이 2로 빼면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네네네. 이 그러니까 이 에그 시그 콤마 큐가 이제 그 프로덕트 이 각각의 시그 i 콤마 큐일 텐데 그죠? 네네네. 네, 그렇게 네, 지고 근데 그 시그 i를 지금 보시면 si 곱하기 hi니까 네. si가 이제 2의 지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다시 오른쪽에 q에다가 다시 내려와서 곱해주면은 이제 si 곱하기 hi가 되니까 그게 pk1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왼쪽에 있던 SI가 이제 이 밖으로 지수로 한번 올라가고 그게 다시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PK1이 되거든요. 네. 네, 이거 제가 발표하다가 좀 헷갈렸는데, 네. 여튼,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왼쪽, 오른쪽, 여기서 이 오른쪽은 보지 말고, 왼쪽을, 이게 사실 S1, P1, H1, Q가 쭉 S1, P1, 그리고 밑에는 S2, P2, S3, P3 이렇게 쭉 있는 거니까, 그것들이 쭉 이제 곱으로 연산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페어링에서 이 곱 연산은 합으로 합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S1, P1, S2, P2 이렇게 쭉 더하는 걸로 좌변을 그 설명을 할 수 있건 그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가 이제 서명의 합이 되는 거죠. 에그리게이션 식으로 좌변을 설명할 수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우변은 n으로 그대로 나오는 게 똑같은 건데 좌변만 에그리게이션 시그니처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가 돼가지고 이 총 처음에 있던 식이 EN번이 아니라 n 플러스 1의 페어링 연산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한 번 뒤에도 이제 한 번 더 이 발전된 식이 나오는데 이 한 번을 통하면 EN번으로 있던 검증 과정이 이제 n 플러스 1번으로 줄게 되는 거죠. 네. 혹시 근데 이해되셨을까요, 이거? 그러면은 as is 현재는 EN번이 필요한 건데 그 뭐야, 어그리게이션을 사용하면 n 플러스 1번만 페어링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다.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이 예제는 사실 제가 왜 이거가 좋아서 가져왔냐면은 페어링이라는 어떤 우리가 쓰는 함수 특징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좀 어떤 되게 좋은 기법이잖아요. 검증을 시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예제여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줄였고 그냥 한 번 더 줄이거든요. 시그니처 에그리게이션 2 하면은 이번에 전제가 있어요. 이제 해싱하려는 메시지가 모두 같다는 전제 하에서는 H가 모두 같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 네, 한 번 말리니까 쉽지 않네요. 한 번 말리니까 네, H가 같다고 하면은 어, 여기 커렉트니스 네, 저도 아까 네. 그거 보니까 이해가 잘 됐거든요. 거기 위주로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커렉트니스 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번에 H가 같으니까 이번에 여기가 PK의 곱으로 이렇게 이 세 번째 식을 보면은 이게 우항인데 H가 같은데 PK1 곱하기 PK2 곱하기 PK3 이렇게 쫙 곱으로 연산이 되었을 텐데 그 곱 연산은 우리가 페어링에서 또 합 연산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애그리게이션 PK 이 하나의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항까지도 식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전 시나리오는 좌항을 식을 하나로 바꿨다면은 이번에는 이 n개의 키를 검증하는 과정이 EN에서 이제 두 번의 연산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이 전제하에 H가 같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줄이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한 게 이더리움 2.0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BLS 시그니처를. BLS 시그니처는 이제 앞에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읽어드리면은 이더리움 2.0의 블록 컨펌을 위해서 다수의 밸리더로부터 이런 걸 구성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네, 여기 모든 밸리데이터는 당연하게도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H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서명하는 게 검증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이 서명을 각각 유지할 필요 없이 전체 서명의 썸만 유지하면 되니까 노드의 공간 절약도 있다고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페어링이라는 것은 결국 못 푸는 문제 또는 풀이 내가 뭐를 가지고 있다 알려주기 싫은 문제를 다른 공간에서 풀어냄으로써 이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함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검증이라는 건 결국은 메시지랑 시그니처를 보내서 그 일반적인 시그니처 검증이라는 퍼블릭 키로 그 시그니처를 풀었을
그때 맞아 떨어지면 검증이 되는 건데 지금 경우에 있어서는 메시지들이 어, 이미 전달이 됐다라는 유즈 케이스만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까 설명해 음, 주신 대로 보면. 네. 메시지가 이미 전달이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시그니처 검증을 할 때는 메시지랑 네. 그러니까 서명하기 전에 메시지와 지금 시그니처 만들어진 시그니처를 같이 전달하면 이 메시지가 변동 없이 잘 어, 변경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그리게이트 하고 나면은 보면 이 밥 입장에서는 밥은 어떻게 해시를 만들어서 메시지가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라는 질문이 좀 생겨서 근데 이제 마지막 유즈 케이스를 보니까 어차피 메시지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시그니처를 이미 메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그니처만 풀어보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건 제가 한번 설명을 하면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네, 거기 스피커랑 마이크를 꺼주시고요. 네, 네, 하나씩 네. 그 7번 DDH CDH 시나리오에서 검증 DDH 부분의 두 번째 줄에 1을 가지고 XH G는 S인지 검증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세 개만 가지고는 이거를 문제는 거예요. 아무튼 그 메시지 스몰 h를 안 받아서 근데 H만 가지고 이제 스몰 H가 뭔지 모르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DPL만 프로그램이 왜 나오나 싶었는데요. 사실 제가 DPL만 프로그램을 여태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 뭐 G의 A승, G의 B승에다 모드피를 한 거 가지고 A, B를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가지고 키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게 페어링이랑 뭔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건 아까 다 설명하셨던 거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어 이게 지금 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두 개체가 서로 키를 교환하는 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네. 네. 이걸 가지고 지금 그 검증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로 바꿨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적용하나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의 한 사람이 이제 서명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자기 이제 퍼블릭 키를 만든 거랑 메시지를 이제 메시지 이제 주의를 제너레이터로 곱한 거를 하나의 개체로 봐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매치가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 키 교환의 문제였는데 실제로 요거를 하나의 개체를 메시지 해시를 제너레이터로 돌려서 나온 값으로 할당해 놓는다는 걸 가지고 서명하는 형식의 문제로 바꿔낼 수가 있었다는 게 포인트였고요. 네.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바이리니어리티라는 이제 속성이 필요하고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제 이렇게 값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있었고요. 옮길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좀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우실 텐데, EP라고 하면은 요거를 더하기로 하고서 요걸 두 개로 분리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게 지금 두 개를 곱한 거니까 또 이쪽으로 넘길 수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양쪽에 뭐 개수를 옮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페어링이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했고요. 이제 제가 요 페어링에 맞춘 일리트 커브를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원래 요 이시 페어링의 중요한 이제 요소인데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어떤 규칙에 맞춰서 이거를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알토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사실 하지는 못했고요. 오늘 준비하신 분 중에 이제 알토션에 대해서 조금 써놓으신 분이 계셔서 이걸 이따 설명을 부탁드릴까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우선 그 서브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서브 그룹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이 필드에서 EC에 대한 이 점들이 쭉 꽂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너레이터를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브 그룹이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필드에서 이만큼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어 이 제너레이터를 다른 걸 사용을 해서 이 서브 그룹을 만들어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G1은 필드를 이제 이제 원래 필드를 같은 걸 베이스 필드로 하기 때문에 원소가 자체가 FP에 속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요거는 이제 이더리움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긴 한데, 원래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G1의 원소는 FP 사이즈의 2배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으로 나눠져 갖고 한 비트를 거기에 사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게 지금 BN12-381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비트 수가 3비트가 남는데 그 비트 중에 하나를 여기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G2 같은 경우는 어, 이 FP에 이제 K승한 거를 가지고 베이스 필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 K가 아까 얘기했었던 BN12-381 같은 경우 12잖아요. 이 12가 K 값이거든요. 근데 이 K 값이 12면은 필드의 크기가 12배, 12배나 이런 정도로 확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12배가 되면은 이제 연산하거나 이거를 값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트위스트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타원곡선의 구조에 따라서 요거를 결론적으로는, 잠시만요. 예. K를 6으로 나눈 값으로도 이제 필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트위스트라는 방식인데, 그거를 사용하면은 12라고 하는 값이 있었잖아요. 그걸 6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필드의 크기가 2배만 되니까, 실제로 연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줄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트위스트라는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6으로 나눈 트위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요 타원 곡선에서 A가 0이면 돼요. 그래서 좀 저희가 근데 필드 이 타원 곡선을 보다 보면은 A가 0인 것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걸 쓰나 했더니 실제로 이 트위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트위스트를 사용해서 페어링을 할 때 이 G2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A를 0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크기는 G1의 2배. 이게 원래 12배가 되어야 되는데 요 트위스트를 사용해서 G1의 2배까지만 이제 6으로 나눴으니까 2배로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G1의 이제 값이 요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신 요게 트위스트를 하면은 요 B의 1 플러스 I로 바뀌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연산이 바뀐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른 분이 지금 녹화 계속 그러니까 방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만 하나 만들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예, 됐습니다. 그럼 계속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화면 공유가 안 됐나요? 아, 네. 재미없나요? 재밌습니다. 화면 공유 되었나요? 네, 됐어요. 네. 네. 우선 이 그러니까 이 그룹을 결정하는 방식이 사실 저는 이렇게 쓴다라고 해서 그냥 대부분 가져온 거긴 한데,
이거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알토션을 사용해서 G1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이해를 하진 못했고 이 연산을 줄이는 방법 중에 이제 트위스트를 사용해서 줄인다라는 게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요 GT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GT는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G1이랑 G2는 일렉트릭 커브에 있는 군이에요. 그룹인데 GT는 스칼라 값이에요. 근데 요걸 가지고 네. 그러니까 G1 곱하기 G2는 이제 GT라고 해서 같은 스칼라 값이 나오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옮겨서 연산을 한다라고 한 게 연산을 하고 해서 나온 스칼라 값이 두 개가 동일한지 보면은 같은지가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페어링 연산을 두 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양쪽에 2로 시작하는 페어링 이제 함수를 두 개를 사용을 하잖아요, 여기. 요걸 두 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페어링 연산을 두 번 해서 나온 스칼라 값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이게 올바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페어링을 좀 그림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건데 요, 요 페어링 연산을 사용해서 나오는 값을 생각을 하면은 A가 요 2번 같은 경우는 곱하기 A를 해서 AP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GT에서도 이렇게 이동을 한다. 위로 이동을 한다. 근데 요게 Q에서 AQ로 이동을 한 것도 똑같이 뭐 GT에서 AQ로 여기 GT에서 똑같은 값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해서 이 두 개를 좌우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이리니얼리티라는 특성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서명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 부분은 아닌데 어, G1, G2, GT가 같은 오더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하는데 왜 주목해야 되는 점인지는 사실 저는 이해를 잘 못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프라임이 아닌 오더의 경우에 이제 그 R값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R값이 이걸 소인수 분해했을 때 가장 큰 소수가 R값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R값이 충분히 커야지 그 정보를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R값이 제일 큰 소수기 때문에 충분히 큰 값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값이 크면은 이제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지금 그, 네, 여기 그 노션에서 제가 했던 게, 네, 이거 뭐 이 부분 이제, 네, 그냥 GK 스나크에서 제가 스나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냥 AX 곱하기 BX 마이너스 CX가 HX 곱하기 ZX랑 같은지를 보고 싶다. 그게 검증 베리파이어가 하려는 거였고, 근데 이제 이거를 AX, BX, CX를 그대로 주면은 이제 그 진짜 해가 공개가 되니까 그거를 막고 싶어서 이제 그럼 프루버가 이렇게 아까 해주셨던 그 G1, G2의 이제 네, 제너레이터를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에 AX의 배한 G1이랑 이제 네, BX 배한 G2 이렇게 넣으면은 네, AX, BX를 실제로 보내지는 않으면서도 베리파이어가 검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라는 게 어떤 네, 좀 특징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례였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아까 지금 제가 저는 그냥 문메스 그대로 그냥 네, 읽으면서 제가 그냥 몇 개 포인트 적어놨었는데 알톨전 설명해달라 하셔가지고 그 알톨전을 근데 이제 얘기하려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F 뭐 제곱 F의 뭐 Q제곱, Q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프라임 필드 익스텐션인데 이것도 문메스의 좀 챕터 4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내용은 이제 네, 그냥 그건 아니고 이제
이게 결국에 저희가 원래 FP로 하면은 0, 1, F3 하면 이제 0, 1, 2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수들을 갖고 저희가 네, 뭐 필드를 만들었었는데 이 밑에서 이제 결국에 F의 3의 제곱 이렇게 간다는 거는 결국에 T 뭐 이건 뭐 I로 한 사람도 있고 뭐 T로 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다항식도 이거 이 필드의 이제 원소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쉽게 생각하면은 네 그냥 지금 3의 제곱이니까 t 뭐 t 플러스 1 2t 뭐 2t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0, 1, 2를 이제 t에도 곱해줄 수 있다. 그래서 3 곱하기 3의 총 9개의 원소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뭐 더하기는 사실 쉽고 곱하기가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곱하기를 하면은 차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봤더니 이리디오서블 폴리노미얼을 하나 정한 다음에 걔로 무조건 나머지 그러니까 나눠서 이 2차식으로 넘어오는 애들은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표현은 이렇게 모두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t 플러스 2랑 2t 플러스 2를 곱해서 이제 요렇게 식이 전개가 되면은 이제 3t는 이제 저희가 F3에서 지금 하는 건 3의 제곱 또 그 개수들은 다 F3에 있어야 되니까 3t는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럼 2t 제곱 플러스 1이 되면은 요거는 왜 2가 되냐 하면은 이제 네, 지금 보시면은 t 제곱 플러스 1을 저희가 이걸로 나눠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t 제곱 플러스 2로 빼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F3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1은 2니까 결국에 이제 이거 두 개 곱하면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뭐 책에는 이제 네, 이거 제곱근도 뭐 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곱근이 없는 원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있는 원소들은 이렇게 네, 몇 개가 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FQ의 제곱에서 연산하는 법을 저희가 이제 배워봤고, 그럼 이제 요거를 알고 나면은 네, 이제 이 밑에서 이제 아까 설명하신 타원 곡선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었어요. 그니까 음, 어, 맞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그 F 아까 저희가 뭐 3제곱에서 했는데 이제는 5제곱으로 이 예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25개의 원소들을 다루거든요. 근데 그리고 여기 지금 1,1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이 A가 지금 보면 1이고 B가 1이잖아요. 요렇게 하면 이제 1,1이라고 적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제가 표기를 적어놨고 책이랑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일단 쉬운 예시를 보면은 X가 0일 때는 보면 지금 Y제곱은 1이잖아요. 그럼 이제 Y는 1 또는 4를 만족시키는데 이제 제가 지금 타원 곡선의 점들을 그냥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그냥 네 한번 이게 엘립틱 커브에서 그러니까 F5에서는 저희가 많이 해봤는데 F5 제곱에서는 안 해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요거는 이제 쉬운데 이제 이 2번이 저희가 많이 안 다뤄본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y 제곱은 3이 나오는데 여기 1, 2를 넣으면 지금 y 제곱은 3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뭐 0, 1, 2, 3, 4를 넣으면은 y 제곱 3 나오는 게 없거든요. 지금 모두 5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t를 넣으면은 네, 이게 3의 결국에 제곱근이 t랑 4t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보시면은 지금 t를 넣게 되면 t 제곱이 되는데 그거는 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아까 이리듀스블 폴리노미얼 하나 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책에서 t 제곱 플러스 2로 정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저희가 F5에서 F5 제곱에서 노니까 t 제곱이 있어도 그걸 t 제곱 플러스 5로 바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t 제곱 플러스 5가 되니까 그럼 이제 t 제곱 플러스 2를 빼주면은 3이 남죠. 그러니까 이제 t를 제곱했더니 3이 남더라. 요렇게 돼서 그러면 y는 t 네
그래서 y제곱이 3이 되고 4t도 이제 똑같은 식으로 해서 또 3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익스텐션 필드에서는 계산을 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서 막 더하기 저희가 뭐 점 두 개 더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타원 곡선에서 그런 거 똑같이 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저도 제가 해보고 맞나 싶어가지고 이 엑셀사이즈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그 지금 제가 어디 갔지? 잠시만요. 막 그 책에 보면은 막 코드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대로 뭐 이렇게 돌려보면은 네. 어, 이게 지금 공유가 안 되는 거 잠시만요. 네, 막 자기 답 좀 검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그거 말씀드리고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음, 그 일렉트릭 커브를 음, 가지고 만드는 필드 내에서 네, 다른 일렉트릭 커브로 만들어진 군을 가지고 그룹을 가지고 연산을 하면은 이제 그 바이리니어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얘기가. 음, 지금 한번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일렉트릭 커브 네, 내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일렉트릭 커브로 만들어진 필드를 가지고 지금 연산을 시작을 하는데 네, 그 연산 시작한 거에서 G1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네. 같은 일렉트릭 커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렉트릭 커브를 사용해서 그 서브 그룹을 만들어내는 거인가라는 것처럼 지금 설명해 주신 걸로 예선 보여서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제가 그 말씀이 조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인베딩 디그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인베딩 디그리가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그 어, 그게 여기 있는데 풀툴전 그룹 이거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이거 R을 R톨전은 먼저 설명을 할게요. R톨전이 그냥 얘기하는 게 R배를 했을 때 원점이 되는 애들을 다 모아놓은 게 R톨전 그룹인데 이제 이 R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그 일리프틱 커브의 오더의 약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왜냐면은 서브 그룹을 형성을 하려면은 그 네, n의 약수들만 서브 그룹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잠깐만요. 그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그, 네, 이거를 쉽게 다르게 근데 저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드 10을 저희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예를 들면 크기 5짜리 서브 그룹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2, 4, 5, 6, 8, 10, 그러니까 0, 2, 4, 6, 8, 0 이렇게 하면은 그게 결국에 5짜리 서브 그룹이잖아요. 근데 사실 3짜리 서브 그룹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제 뭐 그 뭐죠? 저희가 정수에서 이야기고 그냥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인벤팅 디그리라는 것 자체가 약수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게 인베딩 디그리 얘기는 전이고,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린 게 알톨전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게 지금 5.4.2 여기 책에 제가 잠깐만요. 요거를 보면은 그냥 뭐 특정한 제너레이터를 곱해서, 네, 그러면 뭐 0, 1지, 2지, 3지 하고 나면 3지가 0이 되는 예시를 보여주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그 안에서만 이렇게 돌게. 네. 그래서 전체 그룹은 이제 타원 곡선 전체일 텐데,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노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것 중에서 지금 이 인베딩 디그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를 F 제곱 뭐 F 세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FQ의 제곱, FQ의 세제곱 이런 필드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 이제 T 플러스 1 뭐 T 제곱 플러스 1 이런 애들도 원소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근데 이제 그걸 찾는 이유가 G2를 아까 말씀하셨을 때 G2를 찾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G1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그 자연수들끼리 네, 그걸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저기 밑에서 풀톨정그룹 보셨을 때 2의 FP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G1을 만들 수가 있는데, G2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G1, G2를 나중에 그, 그 와일 페어링 설명하는 부분에 보면은 G1이랑 G2랑 다른 서브 그룹을 해서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면은 G2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부지 서브 그룹을 찾은 거죠. 근데 찾으려고 보면은 이제 그 KR 요 지금 인베딩 디그리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풀톨존 그룹 요 설명이 딱 잘 설명이 돼 있는데 계속 가도 똑같거든요. 근데 KR이 되는 순간 갑자기 그 RP는 0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애들이 KR 전에는 계속 걔네들만 RP는 제로인데 갑자기 FP에 KR 쓴 요 필드가 되면은 이제 네, RP는 제로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뭐 당 T 뭐 제곱 플러스 1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죠. 네. RP가 뭐예요? 대가로 이렇게 네, 알베, P의 알베, 네, 네. 제가, 네, 맞아요, 맞아요. P의 알베. 그냥 뭐, 3지, 4지 할 때 제가 그걸 이제, 네, 그렇게 표현했는데, RP가 원래 제로가 돼야 되는 네. 범위인데. 아,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을, 네, 어, 너무 말로 해가지고, 네. 요 P가 부분? P가 제너레이터인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G1만 보면은, 네, 그 정수들 그쪽에서 노는데, 네. 그래서 요거, 잠깐만요. 요거 예시가, 아, 네, 요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예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페어링스 폴 비기너스 그 책에서 본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처음 네, 그냥 필드에서 네, 그 Q의 제곱이 안 된 애들은 이제 여기서 노는데, 이제 조금 올리다가 이제 KR 승으로 가면은 갑자기 얘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그 그 인베딩 디그리가 2인 경우여서 지금 그냥 네 1차식으로 에서 다 찾아진 거죠 지금.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K가 3이나 4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차수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중간에 질문. 네네. 이 I가 복소수는 아니에요. 복소수예요. 복소수예요. 아까 전에 나온 T도 복소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도 여기서부터가 이게 조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넘버 티오리를 잘 몰라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Q가 세제곱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 I 제곱 플러스 I 플러스 1 이런 애들도 원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리저시블 폴리노미얼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I 제곱 플러스 1은 0을 저희가 이리저시블 폴리노미얼로 잡으면은 이게 허수랑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은데 막 I 제곱 플러스 I 플러스 1 이런 애들을 잡으면은 그게 네 저도 그렇게 가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그래서 이길 때만 복소수로 아니면 그냥 네. 필드 익스텐션상의 다음씩 표현할 때 음. 그냥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I라도 상관없고 네. T라도 상관없고. 맞아. 네, 그렇게 네. 돼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일단 연관이 없이 받아들였는데, 혹시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네, 네,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 네, 맞아요. 말씀대로 I로 하는 애들도 있고, T로 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네. 지금 그 RP가 0이 되는 네네. 요 부분, 네. RP가 0이 되는 값이 네. 인베딩 때 전부죠? 잠깐 설명하기 헷갈리네. 어, 설명이 어떤 거지? 이게 RP가 0이 된다는 네. 게 이 값이 네. 의미하는 거죠? 아, 그게 일단 R톨전 그룹이니까 저희가 뭔지 정의를 하면은, 그게 이제 P를 알베했을 때 0이 나오는 P들을 다 모아놓은 게 R톨전 그룹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0이 나오는 것들의 네, 집합. 네. 그래서 지금 이 약간 꽃무늬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결국에 3톨전 그룹들을 다 모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1이랑 G2를 결국에 다른 서브 그룹에서 놀게 할 건데, G1을 찾기는 저희가 이미 알던 데서 찾을 수 있으니까 사실 필드 익스텐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이제 이 나머지 서브 그룹 세 개를 알려주기 위함이죠. 왜냐면 걔네들이 G2에서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아까 오더가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G1이랑 G2랑.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하나를 그러니까 이제 취해요. 그거를 이제 뭘로 취할지를 얘기하는 게 이제 이게 프로비디우스 엔도모르피즘 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냥 저도 정확히는 네, 다 이해한 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XP를 그냥 이거는 그냥 각 그 좌표들을 그냥 P 제곱을 한 거거든요. P 제곱을 했을 때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근데 그냥 기본적인 G1의 애들은 다 그렇게 동작을 하고 이제 G2가 좀 특이한데 이제 이게 P 제곱을 했을 때 P 배가 되는 서브그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도 왜 있는지는 네, 뭐 페어링 폴 비기너스에 나오는 뭐 설명이 조금 있던데 정확히는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이 나머지 세 개 중에 하나는 네, 그 XP 제곱을 했을 때 P배가 되는 그런 점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꽃무늬에서 결국에 이 02, 09, 0, 이 서브그룹 하나랑 뭐 다른 애 하나 요걸 이제 각각 G1, G2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음, 지금 상호곡선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상호곡선 필드에서 네. G1 서브그룹을 만들어내고 네, 맞아요. 이 G1 서브그룹에 연관돼서 음, G2를 만들어내면은 음, 이 G1과 G2 간에 음. 계수로 이동을 해도 똑같은 스칼라 값이 나오는 그런 연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1, G2를 그러니까 저희가 뽑는 그러니까 그 정의역을 어떻게 보면 네, 잡는 과정이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였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 이 G1, G2를 2에다가 이제 각각 넣어가지고 저희가 뭔가 어떤 스칼라가 나오잖아요. 이제 네, 그럼 이제 그 2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네,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밑에 적어놨는데, 네, 네, 일단, 우선 그룹에 네, 대한 얘기는 음, 그런 연관이 있는 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 그룹 간에 네. 그, 계속 이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산은 아래쪽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근데 저는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게 근데 아니고 개수가 이동한다는 그냥 게 제가 좀 헷갈려요. 훔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음, 여기서 지금 바이리니어리티라고 하는 게 네, 지금 뭐 그 이 안에서 들어간 두 개의 매기반수에서 네. 왼쪽에 있는 그 개수를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네,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처음 사용한 필드에서 나온 두 개의 처음 사용한 필드에서 하나의 그룹을 뽑아내고 음, 여기에서 G2라는 두 번째 그룹을 뽑아내면은 이 두 개의 그룹이 그런 연관관계를 갖도록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밑에 무슨 페어링 그 펑션 이렇게 네, 써놓으시잖아요. 네. 그 페어링 펑션을 쓰면은 이 연관관계를 계산해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우선 통째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한 네,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가 정의가 돼야 어떻게 보면 그 정의역에 있는 네, H1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A를 밖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가 뭔지를 얘기를 해야 그죠. 어떻게 그걸 밖으로 뽑아낼 수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EH 콤마 뭐 BG2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EG1 콤마 G2의 A, B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이는 나중에 정의하는 거죠. 페어링에서.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애매한 지점이 이 책에서 그러니까 5.4.4에 나오는데 그냥 뜬금없이 이 알고리즘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데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어링스 폴 비기너스 이 책을 굳이 본 게 이걸 봤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뭐 네 조금 설명해 준 거를 한번 네, 읽어봤었고 요 부분은 그래서 그냥 막 좀 간단하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여기서 이 사이트 가니까 이렇게 막 거기에는 마그마라는 코드를 쓰던데 아, 네. 네, 마그마 스크립트라는 게 생겨가지고. 네. 저 처음 봤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뭐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은 바일 페어링에
PQ라는 거 그냥 점이거든요. 점이고 이거는 이제 R은 아까 저희가 했을 때 이제 톨런.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어, 네, 이건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요 두 줄은 그냥 이 사람이 위에다가 자기가 계산한 거랑 이 마그마 스크립트에서 만들어 놓은 함수랑 값이 똑같이 나온다. 그걸 그냥 보여주는 거고 이 밑에부터가 이제 그 바이리니얼 페어링의 성질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바이리니어리티를 증명하기 위해서 쭉 여기에서 나온 값이 다 똑같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보시면 이 P가 8i 플러스 11인데 이거의 제곱한 것도 8i 플러스 11이고 네, P, EQ 한 것도 지금 네, 8i 플러스 11이고 네, 그다음에 네, 그런 식으로 네, 요거 이렇게 되고 이거는 근데 제가 지금 이건 돌렸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저 조금 헷갈려가지고 일단 그냥 놔뒀어요. 얘는 뭐가 그릴지 P랑 B랑 바꾼 건 그러니까 맨 위에 거랑 없었으면 좋겠어. 음, 아니 조금 더 깊게 파보면은 너무 수학적인 얘기일 것 같긴 한데 대충 뭐 페어링이라는 게 이런 특성을 갖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네, 맞아요. 하지만 이해가 된 것 같긴 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냥 성질에서 읽었을 때는 안티시메트릭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가 P랑 Q랑 바꾸면은 이제 그 역연산 그 역원이 되는 건데 왜 저기선 똑같이 나왔지? 그게 요거는 값이 저거랑 같은 네 그런가 싶기고 내가 일단 거기까지 제가 보질 않았어가지고 네 혹시 네더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요렇게 해서 뭐 그 보면 더 보다 보면 테이트 페어링 얘기도 나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테이트 페어링을 그러니까 많이 쓰는 이유는 결국에 테이트 페어링은 그 지금 이 뭐 좀 복잡한 이 알고리즘을 돌리거든요. 이걸 돌리는 게 횟수가 한 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이 페어링은 두 번이어가지고 그래서 테이트 페어링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그거 외에 이제 뭐 옵티멀 에이트 페어링이라는 거를 실전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구현이 복잡한 것 같아서 책에서 다루지는 않더라고요. 네, 일단 네, 이상입니다. 그 G2를 뽑을 때 네, 그 필드 익스텐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제 그럼 예를 들어 2의 정의랑 뭐 상관이 있을 텐데 G1이랑 G2랑 다른 그 서브 그룹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G1을 저희가 뽑고 나면은 그 차수를 늘리지 않으면은 계속 이 G1 서브 그룹만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인베딩 디그리까지 오면은 그러니까 Q에 지금 막 제곱, Q의 세제곱 이렇게 늘려가잖아요. FQ에. 근데 그러다가 그게 지금 아까 여기 설명에서 보시면은 Q의 K R승이 되면은 그 네, 요거 보시면은 K R승이 되는 순간 한번 늘어나거든요, 지금 요게. 네, 요게 쭉 갔다가 K R승이 되는 순간 한번 늘어나요.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합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서 이게 아까 그 꽃무늬에서 원래는 이 꽃잎 하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 세 개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이거는 그 3이어서 그런 건데 이게 결국에 아니다. 책 보면은 네. 이게 지금 네네. 3포션이라고 하는데 네. 5포션이랑 7포션을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것도 뒤에 나오긴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R 제곱 맞아요. 제가 말씀 잘못했는데 R 제곱계가 그래도 총 존재하거든요. 서브그룹. 그래서 지금 이건 R이 2인 케이스여서 지금 4개인데 말씀대로 책에 보시면은 이제 막 본문이 이렇게 훨씬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에 R 제곱계. 제일 궁금한 거는 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음. 다음 곡선의 디그리가 P고 네. 걔가 이제 소수가 아니라고 했을 때 네네. 존재하는 그것의 그 소인수들 중에서 가장 큰 게 R이라고 하면 네, 맞아요. R 사이즈가 R인 서브 그룹이 하나 이상 존재하잖아요. 디스조인트한 서브 그 코셋이 이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이라고 해도 음, 그러니까 2, 4, 6, 8, 0 이렇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음,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2G에서부터 2G씩 늘려가지고 서브 그룹을 정의할 수가 있고 음, 1G에서부터 음, 2G씩 늘려가면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디스조인트 하잖아요. 네네, 그냥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이 음, 똑같이 사이즈가 R인데 음, 1주에서 2주씩 늘리면 그게 같은 그룹이 되나요? 1, 3, 5, 7, 1주가 9, 1. 엘리먼트고 3주가 엘리먼트면 1주하고 3주 더하면 4주가 나오죠. 아, 근데 이제 그 덧셈 할때 2G씩 더하게끔 정의를 하면은 그 정의를 그렇게 하면요. 그냥 그러니까 그 2, 4, 6, 8도 똑같이 2G씩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룹 안에서 닫힌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1주하고 3주 아, 그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나요? 덧셈에 대해서 닫힌 거니까. 아, 그러면 그래서 서브 그룹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음, 우선 서브 그룹은 닫힌 그룹을 주로 만드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돼야지 이제 음, 그룹으로 이제 좀 명칭을 하는 것 같고. 서브 그룹의 개수는 딱 하나인가요? 아니요. 아까 얘기하셨던 거에 음, 따르면은 그, 제너레이터가 아니구나. 그 P값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오더 값이 소수가 아니면 포인트 분해해서 나온 개수만큼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나요? 아,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저도 그러니까 책에서 그냥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룹, 네, 그 말씀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약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이면은 2랑 5랑 뭐 이렇게 있잖아요. 1, 2, 5, 10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크기에 따라서 서브그룹이 무조건 하나씩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뭐 그걸 제가 증명해 본 거 아닌데 그냥 네, 그렇게 나와 있었어가지고 일단은 네, 그냥 예를 들면은 뭐 네, 1인 거는 이제 트리비얼하게 이제 제로인 것만 딱 되고 10인 거는 예를 들면 전체 집합이고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익스텐션을 해야지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를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SCP 요르 K1 얘기가 나왔을 때 K 값이 1이다라고 했잖아요. SCP 요르 K1은. 음, 근데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그거는 그 오더가 프라임인 거잖아요. 우선 SCP 요르 K1은. 근데 지금 다른 거는 오더가 프라임이 아닌 걸 쓰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그 전에 들었었고, 네, 맞아요. 지금 얘기를 하신 거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서버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 그- 그래야지 이제 페어링 연산이 가능하니까라는 걸로 좀 읽히긴 하거든요. 음, 그 FTP 요구 K1이 이제 서브그룹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그 페어링 연산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긴 해요. 음. SCP-256은 저도 그거를 서브 그룹 네, 자체가 전체 그룹이랑 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런 네, 생각이 일단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지원, 만약에 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가 말한 대로 지원 G2를 뽑자 그러면 G2를 못 뽑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 만약에 같이 해가지고, 네, 만약에 페어링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얘기한 거는 뭐였냐면, SCP-256은 말씀하신 대로 그 K가 너무 크면은, 이 K가 결국에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트위스트로 이렇게 줄이지 않으면은 다음 식이 결국에 차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네 이게 근데 지금 보면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네 좀 아, 애매하다. 네. 페어링 프렌들리하지 않다. 네. 네. 그건 아 이거는 근데 지금 여기서 K는 근데 그거예요. 임베딩 디그리 이야기예요. 네네 제가 네, 말씀을 네, 좀 헷갈리게 드린 것 같아요. K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책에서 얘기할 때 보통 보면 R이 이제 그 네, 서브 그룹의 크기를 R로 보통 두고 이제 K는 그거의 임베딩 디그리를 표현할 때 이렇게 네, 두더라고요. 페어링 할 때 G1, G2가 같은 타원 곡선 위에서 이제 정의가 되는 서브 그룹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같은 타원 곡선에서 그러니까 같은 타원 곡선끼리의
G1, G2를 가지고 페어링을 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타원 곡선상의 음, G1, G2를 가지고는 페어링을 정할 수 없는 건가요? 근데 그 같은 필드에 아니, 있어도 그렇게 성질이 다르다는 바이리니어리티를 만들어서 이 펑션을 그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사실 오더가 모두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그 같은 필드 내, 그 같은 필드 내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처럼 생각이 들긴 해서. 이거 다 너무 추측이긴 한데, 같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본 거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같은 타원 곡선 안에 있을 때 이제 뭐 바이 페어링이나 테이 페어링이나 이런 거를 만든 예시를 본 건데 달랐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G1, G2를 뽑고 그렇게 뽑아낸 거를 가지고 페어링을 어떤 방식으로 정해낼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밀러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페어링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이제 밀러 알고리즘은 이제 그걸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페어링을 계산하는 방식.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국에 네, 페어링이 결국에 보면은 지금 이 제가 여기 정의를 보면은 저게 페어링을 정의하는 거예요. 네, 정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요게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은 G1, G2에서 이제 어떤 스칼라 값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하는데 딱 이걸 보면은 이 FDQ가 뭐지? 이게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네,